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JTB 뉴스가 선보이는 여의도 정치. 오늘은 홍정민 전 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이진관 판사가 이하상 변호사에게 감치를 직접 지휘했습니다. 그것도 본인 재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진관 부장판사가 다른 재판장의 재판이 끝날 때를 기다렸다가 경위를 데리고 그 재판정에 들어가서 이하상 변호사에게 감치 명령을 내린 거잖아요. 15일 네. 동안. 이거 다른 부장판사 같으면 유야무야 넘어갈 일 아닙니까? 그렇죠. 보통은 귀찮아서라도 본인 재판에서도 그냥 막 이렇게 지휘하고 말 수도 있는데 예. 뭐 다른 재판까지 가서 굳이 이렇게 하는 거는 아마도 이제 개인적인 관계가 전혀 아니고 이 사법 시스템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라고 따끔하게 어떻게든 경종을 울려야겠다라는 발벗고 나선 그런 결과라고 보입니다. 이하상 변호사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 멘붕이었을 것 같아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나오면서 집에 가겠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뭐 법정 구속되는 느낌인데 법정 구속은 사실은 1심이든 2심이든 뭐 그럴 가능성이 아예 없지 않다라고 이제 뭐 피고인들은 마음을 그래도 조금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변호사가 나오다가 갑자기 감치되는 경우를 거의 뭐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처음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럴 것 그렇죠. 같습니다. 뭐 난동 부리다가 끌려간 것도 아니고 다른 재판이니까요. 예. 처음에는 본인이 이제 끌려갔다가 본인이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알려주지 않으니까 그때 네. 다시 풀려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진관 부장판사가 제가 보기엔 작심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남은 권우현 변호사도 거기는 또 5일이 또 추가됐잖아요. 15일이 한 20일. 거기도 여지없이 이제 감치 들은 거죠. 아, 그렇죠. 감치가 뭐 지금 어디 숨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나중에 뭐 어쨌든 법원에 오거나 예. 뭐 진짜 최악의 경우는 소환돼서 어떻게든 체포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번에 이진관 판사가 이렇게 적극 나서준 덕분에 뭐 여러 군데에서 지금 고발이 돼 있거든요. 예. 예, 뭐 서울중앙지검도 그렇고 법원 행정처에서도 뭐 법정 모욕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죄로 고발이 돼 있는데 이게 실제로 재판이 돼서 이게 뭐 금고 이상의 형 그러니까 집유가 나오더라도 변호사 박탈되더라고요, 자격이. 그래요? 예. 그리고 서울변협 아니 전체 대한변협에서도 지금 징계위원회 직권으로 회부돼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도 제명 결정 나오기에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이제 뭐 제시해 줬죠. 그런데 이하상 변호사 입장에서는 훈장을 단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 쪽으로 이렇게 국회의원 쪽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나올 수는 있죠. 왜냐면 예. 변호사 자격이 박탈됐다 뿐이지 뭐 시민 그런데 저기예요. 뭐 피선거권이 약간 애매한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예, 뭐 근데 실형은 안 나올 거니까 예. 아마 뭐 나왔으면 좋겠지만 예. 좀 더 이 증거를 잘 모으면 정말 어떤 법조인들은 징역 한 6개월에서 8개월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피선거권이 박탈되죠. 예. 예. 저는 이번에 그 감치 명령을 보고 이진관 부장판사를 다시 한번 또 봤습니다. 네. 지난번에 그 한덕수 전 총리를 구형량보다 무려 8년이 많은 징역 23년을 선고했을 때도 와 대단하다 했는데 정말 이게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귀찮아서라도 안 합니다. 일반 그 판사들이. 그런데 끝까지 진짜 끝까지 간다라는 신념으로 가가지고 감치를 시켰잖아요. 그러면 이하상 변호사는 그 차지찬 구치소의 깜빵에 혼자 있는 겁니까? 그렇죠. 독방일 거라면서요? 예, 뭐 감치되면 그렇다고 하대요. 예. 모르십니까? 안 당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예. 다음에 좀 취재를 해보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번에는 분위기를 좀 바꾸기 위해서 네. 이진관 판사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관 판사 하면은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을 갖고선 조회수가 네. 올라가던데요. 그러니까 좋아하시잖아요. 예. 이진관 부장판사가 그 이하상 변호사를 감치 지휘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알고 봤더니 본인 사건이 아닌데 다른 재판정에 직접 경위를 데리고 가서 예. 거기서 나오세요. 감치 15일 한 거잖아요. 이거 웬만한 작심하지 않고서는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 재판은 사실은 한상진 부장판사인가요? 예. 다른 판사의 재판이었어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감치명령서 갖고서는 끝나자마자 이하상 변호사를 당신 감치하시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현장에서 구치소로 구금하는 그 이진관 판사의 결단을 우리가 또 한 번 보게 됐죠. 예. 그 이진관 부장판사가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내란 전담 재판부로 집행해야 된다라고 응원을 했는데 그 서울 고등법원 인사가 났는데 예. 저기 지규현 부장판사는 서울 북부지법으로 인사가 났어요. 예. 그런데 이진관 판사, 백대연, 그다음에 우인성 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잔류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진관 부장판사가 항소심을 맡을 일은 없어졌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2차 특검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넘겨받는 사건은 여전히 이진관 부장판사가 엄벌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우선은 이진관 판사가 이번에도 결기를 보여줬기 때문에 워낙에 대쪽 판사라는 그런 별명을 얻었고 예. 오직 법리와 증거에 입각해서 엄정한 판결을 하는 정말 판사는 판결문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에 모범을 보여줬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대법관, 대법원장 예. 뭐 이런 후보로까지 후보로? 거론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큰일을 하실 분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에서는 기대가 크고요. 이제 전담 재판부나 아니면은 이거 판사 배정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이게 랜덤 배정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국민들의 바람은 있죠. 그대로 되는지 아닌지는 좀 아직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여전히 우리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휘하에서 사법부가 운영되고 있다는 거를 절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불안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27년까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년이 있기 네. 때문에 하지만 이제 새롭게 이제 대법원장이 바뀌면 현 정부에서 이진관 부장판사에 대한 쓰임새가 커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26년이니까 1년 남은 것인데 일단 이진관 판사가 이번에 보여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23년 구형에 있어서도 아니 왜 선고. 그쵸. 선고. 아니, 왜 계엄 안 말렸냐라고 호통도 치고, 반성 없는 태도나 헌법 파괴의 중대성에 대해서 오히려 더, 크게 엄벌했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는 거고요. 특히나 이 첫 번째 1심 선고에서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친위 쿠데타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모든 앞으로의 재판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면에서 상당한 그런 성과를 냈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번에도 감치명령을 직접 지휘하면서 사실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잖아요. 거의 없죠. 변호사를 감치하고 구치소에 구금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왜냐하면 자기 선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하상 변호사는 정말 문제가 많은 것 같고요. 예. 이제 15일에 대해서 다 채우고 나와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치소도 가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경찰 수사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대한변협에서도 이제 징계 논의가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해서 남아있는 징계들이 있다.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됐던 게 유튜브에서의 진격의 변호사라는 극우 유튜브잖아요. 제가 한번 그거 모니터링 했는데 너무 보기가 괴로워요. 어쩜 그렇게 판사를 모욕적으로 그리고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지. 그런데 변호사가 나와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자기 유튜브에서의 그런 어그로를 끄는지 슈퍼챗 엄청 받아가지고 수익을 그때 400만 원 넘게 받았다는 거예요. 하루에만. 그래서 정말 이게 악순환에 정말 계속해서 들어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그래도 비정상을 정상화했다는 데에서 이진관 판사가 앞으로는 2차 특검 그리고 여러 비상계엄의 정상화 그리고 대법원의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서 여러 역할을 하는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극우 유튜버에서는 이진관 판사 완전히 막 욕하고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뭐 나치 독재다. 그리고 뭐 인권 존중에 있어서 판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비난이 엄청나게 있기 때문에 이진관 판사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또 보호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감치 집행을 두고 사법 질서의 권위를 조롱하고 정치 선동의 수단으로 삼는 행위에 대해서 단호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실제로 이번에 구치소에 곧바로 수감을 하려고 그랬는데 신원 확인이 안 된다고 신원 확인 거부를 하니까 구치소에 구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서 15일 구치소에 수감을 한 것인데 그런 시스템의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법무부에서 해결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재판을 회방을 놓고 오히려 변호인단이 변호를 하는 게 아니라 여론을 선동하고 재판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제는
원칙 대응을 하겠다라는 제대로 된 그런 선례를 남기는 거기 때문에 단호한 대응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근데 뭐 이하상 변호사뿐만 아니라 여러 변호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구금이 안 된 변호사도 권모 변호사가 있죠.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엄중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